와룡봉주입니다. 자, 오늘 11월 29일 장 마감 이후입니다. 오늘 시장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 조금 공포스러운 모습들도 좀 있었고, 장 시작할 때도 시가가 그렇게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장중 오전 시장에서 조금 회복을 하면서 선물 기준으로는 보합권까지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만, 뭐 코스피도 약보합 정도 선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뭐 1% 가까이 밀리고 마감을 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일단 이 캔들부터 한번 보면요. 캔들로 보면 나쁜 캔들은 아닙니다. 지금 요 구간에서 나왔던 거 보면 요때 아래 꼬리 없이 밀어가지고 이 종가 최저가로 마감을 하면서 상당히 좀 겁을 좀 줬습니다만 다음날 갭으로 띄워서 상승 잉태형을 하나 만들어 줬어요. 근데 바로 올리지 못하고 한 차례 더 내려오면서 바닥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제 이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의 경우에는 갭으로 밀린 이후에 양봉 만들어내고 이후에 다시 박스권 위로 올려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 장대 음봉 이후에 오늘 갭 하락 출발했고 아래꼬리 길게 달면서 물론 2900포인트를 장중 이탈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위로 끄집어 올리면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일면 다행스러운 면도 있고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닌 상황이 결과적으로 나왔는데, 몸통이 조금 더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몸통이 한 요 정도까지만 나와줬어도 바닥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몸통이 조금 작았다라는 점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럽 시장을 보게 되면, 독일 이제 선물 쪽을 보게 되면 독일 2%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 영국 1.47%, 프랑스는 지금 뭐 하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프랑스는 지금 하락폭이 좀 큽니다. 일단 독일과 영국 쪽이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 미선물, 우리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 직접적인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선물 쪽을 놓고 보게 되면 일단 나스닥 쪽이 한 1.2% 정도 상승을 보이면서 일단 조금은 우려감을 좀 덜어주는, 주말 동안 약간 좀 냉정을 좀 찾는 그런 모습을 일단 좀 보여주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미국이 하루에 떨궜던 양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틀에 걸쳐서 떨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 보시면요. 미국 시장이 금요일 하루 2.2%,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2.2% 하락을 했잖아요. 다우 같은 경우 2.5%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이날 1.47%, 오늘 마이너스 0.92%, 그러면 2.3%대 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미국과 하락폭을 맞췄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만약 오늘 미국이 반등이 좀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내일 반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캔들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도 반등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캔들이긴 합니다.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반등 가능성이 일단은 높은 캔들이기는 하니까 내일 글쎄요, 내일은 오늘 고점은 무조건 넘기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일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출발을 하면 오늘 이 고점 정도만 이렇게 넘겨주면 되는 그림이고, 만약에 내일 미국 시장이 좀 괜찮아서 갭으로 조금 뜨고 시작을 한다면 이렇게 좀 더 많이 올려주는 그림 나와줘야 더 좋습니다. 그래야 확률이 좀 더 높아지고요. 요때는 여기까지 지금 올라와서 한번 걸렸었고 이후에 돌파 시도가 나왔다가 요 자리에서 지금 지지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한번 더 강하게 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강하게 밀은 건데, 요번에 올라갈 때는 요렇게 지금 올라가면서 여기서 지금 일단 어떻게 부딪힐지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현재 상황은요. 차트상으로만 놓고 보면 코스닥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이긴 하죠. 코스닥도 물론 오늘 윗꼬리가 좀 길기는 했습니다만 978포인트 여기 지금 제가 찍어놨던 요 자리 바로 위에서 지지를 받고 몸통을 조금 만들어서 일단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내일은 요 자리 돌파 시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겹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로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기는 합니다. 현재 상황은. 오늘 이 분위기가 안 좋게 출발을 한 이후에 괜찮게 만들었다가 여기서 제가 아마 무방에서는 그 말씀을 한두 차례 드렸었는데 저항 자리가 있는데 그 저항만 돌파가 되면 추가 반등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자리 구간이 있었는데 그 자리를 한 서너 차례 도전을 한 이후에 결국은 돌파를 못했죠. 돌파를 못하다 보니까 오후장에 정부의 이 방역 대책 발표에서의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한 차례 이 눌림이 강하게 좀 진행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 살짝 또 반등이 나왔는데 요때 반등할 때 요 반등 과정에서의 반등 강도는 나쁘지 않았어요. 수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오늘 시장 전체적인 수급으로 놓고 보면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전 초반보다는 썩 좋지 않은 좀 강도는 좀 둔화된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들 오늘 동시효과에서 선물 중심으로 조금 더 샀네요. 현물 코스피는 약간 팔았고 뭐 판 거 큰 의미는 없는 상태인데 선물 쪽은 한 1,000억 이상 더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면 7,0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동시효과가 끝날 무렵이 6,000억이었거든요. 근데 동시효과 끝나고 지금 현물 동시효과가 끝나고 1,000억 이상 좀 더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갭을 만들어낸 거죠. 요 갭을 만들어낸 건데 지금 뭐 미국 선물이라든지 이쪽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조금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움직였던 섹터는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게 없을 만큼 이 치료제, 백신, 그다음에 진단 키트 뭐 이런 쪽 섹터들 파이자, 렘데시비르 뭐 이런 섹터들만 움직임이 좀 있었었고요. 그 외에는 움직임이 거의 제한적이었습니다. 거의 뭐 오늘 절대 다수의 코스닥 같은 경우 1,177개의 종목들이 하락할 만큼 거의 전 종목 하락, 전 섹터의 하락이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섹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섹터들은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일단은 시장 한 차례 좀 강한 눌림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 크래프톤, SK하이닉스, SK텔레콤, 카카오뱅크, 일진머티리얼즈, 하이브, 삼성전자 오전에 매도 우위였잖아요. 400억 정도 매도 우위였는데 결국은 마감에서는 매수 우위로 전환을 시켜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매수가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대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일단 매수로 돌아서줬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매도 상위 쪽에서는 기아, 포스코, 현대차, LG화학, 삼성전자, 우우 정도 매도가 좀 눈에 띄게 나왔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LNF, JYP엔터, 파라다이스, CSI, CIS, 아난티, 하나마이크론, 한글과 컴퓨터 정도 눈에 띄는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매도 상위 쪽에서는 HK이노엔, 비덴트, 에코프로비엠, 천보, HLB, TCK, 유바이오로직스, 바디텍메드, 원익 P&E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조금 진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아진 상태이긴 하다. 이제 미국 시장에서 내일 파월 의장의 발언 이 부분이 일단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재 이 변이에 대해서는 한 2, 3주 정도 지금 뭐 있어야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실 방향성을 가지고 뚜렷하게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보다는 일희일비할 수 있는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장세, 불확실성의 장세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만약 지금 요번 변이가 이전에 나왔던 애들보다 강하다 이런 얘기가 증명이 된다면 얘기가 또 조금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지금 좀 약하다. 지금 유럽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생각할 것만큼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닐 수도 있겠는데 이런 얘기들이 지금 조금씩 돌고는 있거든요. 일부 쪽에서 돌고는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내려놓고 여기서 이렇게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지는 이 그림이 오히려 이후에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어낼 수
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발언도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지금 이제 FOMC가 상당히 머리가 아파지는 상태죠. 내일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겠고, 이번 주 연준 위원들 발언이 있는데, 이 지금 변이 발생 이후에 연준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 것이냐도 일단 관심을 가져봐야 합니다. 경제 지표상으로 보면 지금 이 내용이 기존의 경제 지표, 발표되는 경제 지표라는 건 과거, 그러니까 지나왔던 내용들이잖아요. 후행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표들은 좋게 나올 수 있어요. 지표들은 좋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이 문제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연준 쪽에서 보고 있느냐 하는 부분 조금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연준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인플레이션 우려 또는 금리 인상 테이퍼링과 관련된 문제, 이게 지금 현재의 이 상황과 맞물려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걸 연준이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이후 방향성이 1차적으로 또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일 파월 의장의 발언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봐야 되겠다. 내일 미국 시장 예를 들어 오늘 저녁 반등이 좀 나온다면 우리 시장도 일정 부분 2,900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좀 나올 것이고,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의 모레 발언 이후에 시장이 방향성을,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 위로 한번 쳐올릴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여기서 맞고 떨어져서 이 자리 지지 테스트를 또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도 일단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워낙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종목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상황이 좀 나아지면 종목에 대한 얘기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